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자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정부 지원 상품이 몇 가지가 있죠. 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희망 홀씨가 있고, 그리고 사익돌 있고, 그리고 햇살론 17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2금융권. 2금융권에는 햇살론이 있고, 그리고 사익돌 2가 있고. 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채무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5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이용을 하면, 아니면 한두 개라도 이용을 하면 다른 건 이용을 못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별개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 별개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얘네들을 다 하려면 그만한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1금융권 얘 이용하고 나면 얘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2금융권 경우에는 얘 이용하고 나면 얘는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햇살로 이용했다고 해서 햇살로 17 이용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용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거 이용해보고, 그 다음 거 이용해보고, 그 다음 거 이용해보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순서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순서를 간단하게 정해보자면, 첫 번째로 세희망 홀씨, 두 번째가 사익돌, 세 번째가 햇살론, 네 번째가 햇살론 17, 다섯 번째가 사익돌 2. 이 순서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세희망 홀씨하고 사익돌하고 햇살론은 금리가 다 비슷합니다. 거기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1금융권이죠. 어찌됐든 대출은 은행에서부터 무조건 은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고, 그 다음 햇살론 17도 1금융권이니까 다음으로 이게 가야 맞겠지만 금리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이게 17.9%. 근데 지금 햇살론은 9%대 미만이잖아요. 9%가 채 안 돼요. 금리가 2배나 차이 나버려. 그러면 금리가 2배 차이 나는데 이 금융사가 틀리다는 이유로 1금융권부터 이용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햇살론 먼저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햇살론 17, 사익돌, 이런 순서대로, 아니다, 어차피 얘 먼저 이용할 거라면 사익돌이 네 번째가 되고 얘가 다섯 번째 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얘는 다 대출 나오니까, 어차피 2금융권 또 이용해버렸으니까 그냥 더 많이 받으려면 햇살론, 사익돌 2, 그 다음에 햇살론 17, 이런 순서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 어떤 게 그래도 인기가 좋냐? 인기가 좋다는 건 뭐죠? 어떤 게 잘 나오느냐? 그래도 쉽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보는 게, 1금융권에서는 당연히 햇살론 17이지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얘는 제외를 시키고 보면 세희망 홀씨가 그나마 낮고, 2금융권에서는 햇살론이 그나마 승인율이 높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햇살론이죠. 웬만해서는 거의 연체 중이 아니거나 아니면 최근 연체만 했다면 웬만해서는 다 나오는데,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저축은행 햇살론이 인기가 좋은 이유입니다. 이 얘기는 햇살론이 인기가 좋지만 이 햇살론 취급하는 곳은 어느 한 금융사만이 아니란 얘기죠. 햇살론 취급하는 금융사는 6곳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는 단위농협, 그리고 단위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저축은행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금융사에서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데, 위에 쭉 이렇게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는 상호금융사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저축은행이라고 부르고. 자, 이 이유는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금융사죠. 하지만 저축은행은 틀리죠. 조합원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상호금융사라고 불리고 저축은행을 불리는데, 햇살론 자격 조건을 만든 건 이 각 금융사에서 원래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만들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팔아라 라고 이 금융사들한테 던져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이 금융사죠. 대출이 나가는 것은. 근데 어라? 이거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대로 나갔다가는 이 우리 은행 뭐 이거 거덜나게 생겼어. 연체율 때문에. 왜? 뭐 웬만한 사람, 무직자 아니고서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주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각 금융사별로 자격 조건을 수정을 조금씩 합니다. 왜? 정부에서는 이거 니네들 팔아라 라고 하고 공고사항, 그러니까 하던가 팔던가 말던가 니네들 알아서 결정해라,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받아는 드리는데 다만 가이드, 자격조건만큼은 금융사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정을 하는데 어느 금융사가 그러면은 가장 완화시켜가지고 누구나는 아닐지언정 그나마 승률이 높게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저축은행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각각의 금융사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맞추니까 왜 그러냐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이 저축은행에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저축은행이 승인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는 따로 대출 상담사를 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직원들이 심사를 보고 직원들이 결정을 해요. 저축은행은 당연히 심사 보고 대출 나가는 직원들이 결정하겠지만, 문제는 이 햇살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채무자들은 바로 이 대출 상담사들이 끌어들이는 거죠. 어떻게? 광고를 하든 영업 뭘 하든 간에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는 직원이니까 때가 되면 급여가 나가요. 그냥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매달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에요. 프리랜서에 속합니다. 프리랜서란 게 뭐죠? 프리랜서는 내 기본급도 없이 오로지 내 실적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내놀고 그냥 실적 하나도 못 올렸어. 그럼 월급 얼마 나오느냐? 빵원 나옵니다. 빵원. 월급이 안 나와요. 우리 가족들 다 이제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승인율이 예를 들어서 낮다. 이게 낮다. 그러면 과연 대출 상담사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회사 먹고 사는 거야 회사 마음대로겠지만, 내가 먹고 살려면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축은행들끼리, 저축은행이 우리나라에 100군데가 좀 안 될 거예요. 100개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즘은 그 숫자도 뭐 안 세봤는데, 세본 건 아니죠. 통계를 못 봤는데 100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저축은행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축은행이 있는데 서로
경쟁이 붙죠. 채무자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겠어. 경쟁이 붙어. 경쟁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격 조건이 더 완화돼야 돼요. 완화돼서 바로 이 승인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대출 상담사들이 요리 가게 되죠. 왜? 어찌됐든 실적을 많이 올려야 나는 월급 많이 받으니까 여기 저축은행이든 저기 저축은행이든 승인율 높은 곳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비해서 그냥 직원만 두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따로 대출 상담사를 두고 하는 이 저축은행이 승인율이 월등히 높죠. 월등히. 조금 높은 것도 아니고 월등히 높아요. 오늘도 그렇고 뭐 항상 연락이 오는데 여기서 조회를 해보고 거절나신 분들 저한테 문의 갖고 여기 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대부분 승인납니다. 그럼 왜 여기서는 안 되느냐? 자기 조건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뭐 개인회생 이력이 있다고 해서 신용회복 이력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대출이 많다고 해서 안 되고 그리고 서류도 좀 복잡해요. 저축은에 비해서. 이거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단순하고 쉬워요. 좀. 그만큼 이 대출 상담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죠. 여기서. 굳이 필요 없는 소리들. 예전에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햇살론 처음 시작할 때 저축은행에서 할 때 와 서류 따지면 뭐 서류가 두께가 거의 잡지예요. 잡지. 우리가 이 서류를 채무자한테 고객한테 요구하면서도 도대체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서류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그냥 건강보험 납부독실, 등초본, 신분증, 대출금 받을 통장, 복사본. 이건 끝나 이거. 아, 등본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가장 적게는 3개죠. 3개. 3개 맞나요? 아, 납부독실, 초본, 신분증, 통장 5개네. 5개. 근데 납부독실은 전화 팩스 요청해버리면 끝나고 등본이하고 3자 출력 민원입사 요청이 끝나고 신분증하고 그 통장만 사진 찍어서 보내면 끝나니까 진짜 많이 간편해지죠. 이제 다만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이보다 좀 복잡해지죠. 통장 거래 내역도 있어야 되고 급여 지급 명세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단순한 반면 여기는 좀 복잡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저축은행 햇살론이 인기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승인율이 높다. 그리고 간단하다. 이건데 자 그러면 나 괜찮아. 한번 좀 복잡해도 좋고 승률이 좀 낮아도 좋은데 내 신용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거, 그러니까 내 신용 하락에 영향을 가장 덜 미치는 것부터 나는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건 제 생각이, 제 판단인데 뭐 맞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100%라고 했다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거의 맞을 건데 제 생각에는 굳이 순번을 꼭 둔다면 1번 같이 1번 단위농협하고 수협 2번 자 그리고 여기가 3번.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모든 게 다 2금융권입니다. 2금융권. 그럼 2금융권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출 실행을 하면서 고객님들의 그 신용 등급 변동을 보면 단위농협하고 단위수협이 점수가 그나마 덜 깎아먹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여기는 1금융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위농협, 단위수협이 신용 점수 하락이 가장 적다고 봤어요. 그 다음이 이제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똑같은 2금융권이지만 여기가 덜 깎아먹고 그 다음으로 저축은행이 가장 많이 깎아먹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굉장히 좋아. 그냥 뭐 4대 보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뭐 연체기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고 다만 현재 은행에만 대출이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은행에서는. 근데 연봉이 뭐 3,500 이하였을 경우에 그러면 저는
저희가 비록 여기서 근무하지만 저는 여기부터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하고 여기. 뭐 단위 수협은 솔직히 많이 없으니까 제외를 해버리고 단위 농협부터 가세요. 신용 점수 하락이 가장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쪽으로. 여기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 안 되면 마지막으로 여기 알아보실 때는 반드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돼요. 꼭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자, 신용 점수 하락이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그것도 좋고, 그러면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자가 가장 낮은 것부터 그럼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으냐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 단위 농협하고 단위 수협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7%대, 7% 초반? 이럴 거예요. 6%대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자관? 높아봐야 7%대 초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림저 신협. 별 차이는 안 나요, 크게. 근데 이왕이면 점수가 덜 떨어지는 거. 그러면서 단 0.01%라도 낮은 거 찾는 다음에 단위 농협, 단위 수협부터 가세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 가시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이제 또 저축은행 가는 거예요. 저축은행 지금 금리가 거의 8%대 후반이에요. 가장 높죠. 어떻게 보면 단위 농협하고 했을 때 제 생각에 2% 차이 났으니까 6.1%짜리 나오나? 못 봤는데 그건. 자, 어찌됐든 저축은행이 단위 농협에 비해서 1% 이상 차이가 나요. 솔직히 1%면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1,000만 원 빌리면 1% 해가지고 1년에 이자가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 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000원 차이밖에 안 나죠. 월 납입금으로 따지면. 하지만 그거라도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여기 가고, 아이고 nen장할 뭐 이자고 나발이고 뭐 나 빨리빨리 후다닥 처리해갖고 쉽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좋다 하면은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왜 저축은행 햇살론 인기가 좋은지 하고, 그리고 햇살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용이라든가 금리를 따진다면 어느 금융사부터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